사람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동물이지만 또한 더불어 가장 비합리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도망갈 수 없는 새끼를 품은 상태에서 포식자에게 포착되었을 때 새끼를 버리고 혼자라도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본능적인 합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모든 동물 중 유일히 이성을 지닌 동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도저히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99%의 절망보다는 1% 남짓의 희망을 믿고자 하는 이른바 극악의 확률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야 만다. 요컨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위치해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수진 양이 학교 운동장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요일도 등교를 했으며 사건 당일 또한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했었는데 박양은 학교를 마친 후 교문을 나서고 학교 주변에서 목격되었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었는지 다시 학교에서 목격된다. 학교를 빠져나온 이후 실종되어 현재까지 행방불명인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박양이 다니던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특별활동 수업을 했는데 1교시와 2교시에는 영화감상, 3교시와 4교시에는 백일장을 했다. 그날 박양은 영화감상 후 이어진 백일장 시간에는 담임교사 유모씨의 감독하에 자유로운 소재로 글쓰기를 했다. 4교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학급의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이 백일장 원고지를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유 선생은 즐거운 주말 보내라며 종례 인사를 한 뒤 반 아이들의 백일장 원고지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다.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박양이 뛰어가 유 선생을 붙잡았는데 백일장 원고지에 이름과 학급 번호를 적지 않았다며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 선생은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라 라는 말을 남기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박양은 원고지를 제출하러 교무실로 가지 않았다. 또 유 선생을 붙잡기 전 옆자리에 앉은 김모 양에게 출석 번호를 안 적은 것 같다며 볼펜을 빌려갔지만 역시 김양에게 볼펜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것이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이 본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박양은 12시 30분쯤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후 학교 주변 골목과 근처 서점에서도 목격되었다. 오후 2시경 골목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던 모습과 3시경 학교 앞 서점 주인이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학교 교문을 나선 박양은 어째서인지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학교 경비원 김모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학교를 나섰다.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가는데 그 뒤로 박양의 행적을 알 수 없었으며 그날 밤 10시 무렵 뜬금없이 학교에서 700m 떨어진 천안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부터 터미널까지의 이동 경로나 행적은 파악할 수 없었다. 박양은 내성적이며 차분한 성격이었고 평소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귀가 시간이 늦은 적이 없었다고 박양의 부모는 전했다. 실종 당일 박양은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박양이 끝내 그날 귀가하지 않게 되자 박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 뒤 12시간이 지나면 실종자의 생존 확률은 50%이고 24시간이 지나면 20% 이하이며 48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후 8시경에 유흥업소와 사창가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성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모 씨의 신고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여 맞이한 것은 복자여자고등학교의 교복 자켓, 블라우스, 치마를 비롯하여 책가방, 구두, 브래지어, 팬티, 양말, 머리핀, 안경, 휴대폰이었다. 확인 결과 모두 박양의 것으로 밝혀졌고 국과서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몸에 걸치고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발견된 셈이라 이것만 봐서는 박양이 나체 상태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였으며, 박양이 납치된 후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다. 성우범자들과 불량배들을 조사했고 하청과 저수지, 야산 등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혹시모를 단순 가출도 의심한 경찰은 담임교사인 유 선생을 조사했다. 유 선생은 지난 6월에 실시된 학급 모의고사에서 박양의 성적이 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반 10위권을 유지하던 박양이었는데 성적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자 깜짝 놀란 유 선생은 개인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양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했으나 유 선생과 학교 친구들, 박양의 부모, 주변 모든 이들은 가출 가능성에는 고개를 저었다. 원한이 있는 범죄일 수도 있어 박양의 부모를 비롯해 가족들의 채무나 원한 관계까지 조사했으나 범인과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었다. 박양의 아버지는 천안 모 사립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는데 박양이 실종되자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직접 홈페이지까지 만들며 딸을 찾아 나선다. 박양의 실종 사건은 11월 6일 KBS에서 방영했던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천안 시내에서 6km 떨어진 목천면 신계리에서 박양으로 추정되는 승객을 태워 천안 종합터미널까지 갔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있었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이외에도 1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있었으나 모두 관련이 없는 제보뿐이었다. 그런데 11월 15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40대 남자가 박양을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제보받은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남자는 대전교도소에서 복무하다 지난 8월에 출소한 윤모 씨였고, 경찰은 윤 씨의 신변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에 나섰으나 윤 씨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 같이 세탁소에 찾아왔다던 10대 소녀 또한 목격일 당시 들렀던 은행 CCTV로 확인한 결과 박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11월 18일 윤 씨는 증거 불충분과 더불어 사건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전담팀을 해체한 후 전화 신고로만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박양의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다른 실종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이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아직도 회자되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박양의 유류품은 발견 당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골목길 한쪽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셔츠는 물세탁을 한 후 짠 것처럼 바닥에 놓여 있었다. 속옷에는 흙과 오염물질이 묻어 있었고 일부는 맨홀 뚜껑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유류품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지만 옆에 감나무 아래에는 감 5개가 제사상에 올려진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에서 가장 의아한 점은 당시 박양의 유류품이 놓여있던 장소와 옷의 형태로 보면 물건이 절대 급하게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류품은 골목길 한쪽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범인은 피해자의 유류품이 제3자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으로 미뤄보자면 범인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류품이 인적 많은 장소에 널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박양 본인이나 당시 용의자가 있었을 텐데 당시 아무도 유류품을 버린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상한 점은 박양의 실종 사건 전후로 천안시에서 여고생 성폭행 미수 사건과 박양과 같은 학교인 복자여자고등학교 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박양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약 보름 전 천안시 서북구 노정동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모양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 김양은 늦은 밤 귀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둔기를 강하게 맞은 후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으나 괴한은 주변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했고
김영은 과다출혈로 빈사 상태였지만 봉합수술을 받고 2시간 만에 깨어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박양이 실종되고 1개월 뒤인 11월 10일에는 박양과 같은 학교 2학년 이모양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다. 발견 당시 하의는 벗겨지고 칼에 찔린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몸에서는 정액이 발견되었다. 한 달도 안 되어 한 학교 학생들에게 연거푸 불운한 일이 일어나자 지역사회는 불신과 경계심이 높아졌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이었을까? 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은 같은 해 12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박양의 실종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 정말 박양까지 살해한 것일까?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며 박양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얼른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옷가지를 가지런히 남긴 채 사라진 천안 여고생 실종 사건, 그 진실이 궁금하다.